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좀 스피디하게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첫 번째 거래요.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할 때 내가 이거를 왜 했지? 이불킥하는 그런 후회는 없대요. 단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줌에 계시는 분들 아마 다 누군가의 기대에 따라 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해내겠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거였지에 대한 거를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짧게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꿈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저희가 이게 뭐 도덕 윤리 시간도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존재죠. 인생은 또 스페어가 없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불교를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음 생은 다음 생이고 이번 생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꿈꾸는 능력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저희가 정말 눈 뜨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냥 움직이고 늘 사라지는 대로 산다면 진짜 사람이 아닌 여타 생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꿈꾸는 능력,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외에도 뭔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표정에서 나이가 드시고 뭐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이목구비가 예쁘고 어떻고가 안 느껴지고요. 일단 눈빛이 살아있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걸 진행하신 분들, 뭐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럼 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배웠거든요. 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꿈 물어보면 거의 장래희망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배운 게 꿈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면 일단 꿈을 내 눈에 보이게 펼쳐놔야 돼요. 시각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각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적는 겁니다. 이따가 제가 함께 또 적을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오리고 붙이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거를 계속 이 시각화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가십거리 이런 거 말고요.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라. 꿈의 세분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근데 하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이제 나이 드니까 하고 싶은 걸 많이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내려놨어요. 뭐 이 나이에 또 뭘 하냐 뭐 이러는데 하고 싶은 거 플러스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건데 해주고 싶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또는 내 아이들한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을 한번 적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갖고 싶은 것 정말 갖고 싶은 것이야말로 많이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한 40이나 50, 한 60 정도 되면 진짜 무력이 다 없어지신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 보면 저희 이제 친정엄마는 아직 70대시고요. 시부모님은 이제 시어머니는 80대신데 저희 엄마는 진짜 옷을 안 산 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있는 옷도 다 못 입고 죽을 거다. 옷도 안 사시고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이렇게 자식이 가서 옷을 사드린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갖고 싶은 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갖고 싶은 게 막 단순히 물질적인 거 말고요. 이것도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베푸고 싶은 거 이런 걸로 좀 적으셔야 될 것 같고 가고 싶은 곳. 저는 아직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국내도 그렇고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이 저는 이 중에 어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지만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적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 근데 그 되고 싶은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를 함께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것부터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핸드폰을 펼치셔도 좋고요. 이런 노트를 펼치셔도 좋고요. 제가 항상 꿈강의를 하면 들고 오는 이 작은 손바닥만한 노트가 있어요. 뭐 유튜브도 아니지만 이렇게 손에 가려진 이 노트인데 거의 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제가 한 플래티늄 정도부터 구매를 해서 이런 꿈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처음 나와서 꿈을 적어보는데 꿈이 채 10가지도 안 적혀지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은 차, 살고 싶은 집, 뭐 연봉 얼마, 그 명품 가방 한두 개? 뭐 이런 거 적으니까 적을 게 없어요. 10개도 안 적어져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배웠던 건 뭐냐면 꿈도 학습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꿈을 들으면서 저희가 홈미팅에서 꿈도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꿈을 들었더니 제가 그 꿈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막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이미 꿈이 많으시겠지만 내가 조금 아직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적어 가시면서 저희가 함께 좀 내년 벌써 12월이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착착하신가요? 아니 막 희망이 막 차 있으신가요? 어쩜 저희가 마음이 좀 다 약간 쓸쓸하고 이 가슴 한켠이 배 어딘가가 좀 시리고 막 이런 거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이래요. 올 한 해 많이 못 모았어. 내 통장 잔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 사업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요. 다달이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저 다 씁니다. 모으기도 하죠. 이제 쓰는 것보다 남는 게 많으니까 좀 모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달에 또 나와, 다음 달에 또 나와, 연말 보너스 또 나와, 여행이 나와. 예전에는 여행 가려고 모으고 뭐 돈 모아가지고 연말에 뭐라도 하나 큰 거 사려고 모으고 이랬는데요. 연말 보너스 딱딱 나오니까 따로 모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부터 이제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새해를 맞아서 또 나는 또 뭘 하고 싶은가? 이 비즈니스적인 목표도 좋고,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이 꿈노트예요. 이걸 피면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해가지고요. 또 다 너덜너덜 해줬는데, 4개를 붙여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고 싶은 것, 뭐 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뭐 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뭐 되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거, 이거 다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아주 유치하지만 같이 사장님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와인 공부하기. 저 이제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좀 알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와인을 공부하려면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도 와인 공부하는 동호회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일단 매주 가서 한 2달이나 석 달은 매주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공부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냥 막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셔보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거기까지는 안 가가지고 못했는데 와인 공부하기 뭐 굉장히 유치한 것들이에요. 수영 마스터하기, 플룻 배우기. 제가 어릴 적에 공부만 하고 있고 막 집안이 엄청 넉넉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예체능을 못했어요. 엄마 피아노 학원 안 보내주시고요. 주산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암산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체능에 대한 항상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 한 곡. 그래서 언제 제가 이 피아노를 시작을 했냐면 2014년 9월 24일에 스타트를 합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사파이어 되고 나서 그때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저한테 이 정도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쉬는데 알았어요. 이걸 내가 어릴 적에 배워도 피아노 더럽게 못 쳤겠다. 중간에 그만뒀겠다. 재능은 없는데 그래도 못 해본 것에 대한 이 한은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으라는 게 뭐냐면요. 적고 언제 날짜를 이걸 적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하나 이루실 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룬 날짜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뭐 테니스 스쿼시 배우자, 골프 배우자. 골프는 제가 이제 일본 가서 2017년에 스타트를 했고요. 사실 골프도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일본에 왔더니 제 주변에 다 골프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남편도 골프를 시작해. 저희 스폰서는 뭐 태국 가서 이미 이진아 사장님 골프를 이미 마스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분들이랑 여행 가서 놀려면 골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골프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딸이랑 단둘이 유럽 배낭여행 이건 아직 못 갔고 매달 한 번씩 뮤지컬 보기 엄마랑 딸 둘이 저희가 이제 저랑 동생 자매인데 유럽 여행하기 이런 것들 다 적어놨어요. 세세하게. 그래서 아직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꿈도 있고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꿈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안 적어도요. 이런 걸 누리고 삽니다.
이런 걸 안 적어도요. 어느 정도가 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사는데 이걸 적고 동그라미를 칠 때 이게 뭐가 있냐면요. 삶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굉장히 사사하지만 그래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이신 저의 예전에 형제 그룹이신 어떤 분은 여기에 뭘 적어 놓냐면 세탁기 사기 이런 거 적어 놓으셨대요. 진짜 뭐 굉장히 가난해서 세탁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집을 지어 갖고 가셨는데 집을 짓는데 돈을 다 몰빵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세탁기를 살 만한 돈이 없으셨던 거예요. 거기에 쓸 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탁기를 연말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아메 플래티늄이 돼서 연말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샀는데 막 세탁기 놓는 아저씨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오늘 여기에 저기 동그라미 치는 날이에요 이러면서 기사님 얼마나 귀찮으셨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 동그라미 치고 세탁기가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 10개 정도 적어 보셨나요? 더 있어요. 저는 이제 계속 한 지금 50개 정도 적혀 있네요.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읽고 싶은 책 잔뜩 쌓아놓고 읽기, 보고 싶은 일본 드라마 반껏 보기, 사업하면서는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제가 3년 주재원 생활에서 따라가 있는 동안 시간적인 건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차비 계산 안 하고 맘 편히 주차장에 주차하기. 사업 초창기에 주차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주차비가 너무 아까운데 하다못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구 들어가서 딱지 붙이는 건 괜찮아요. 저희 프리워시 이렇게 떼면 되니까. 골목에 주차했는데 4만 원짜리 딱지가 붙으면 보통 4만 원 아닌가요? 그쵸? 뭐 요즘엔 더 비싸잖아요. 뭐 저기 학교 근처엔 더 비싸고 근데 막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1만 원 내고 주차장에 주차할 건데 요즘에는 제가 계산 안 하고 맘 편히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지가 한 연말 보너스 받은 팥피치 정도부터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가격 상관없이 여행 숙소 결정하기. 여행을 가면 돈 걱정 아니라 놀지 못하는 거예요. 숙소도 막 겁나 밤새 맨날 찾아보고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가격이 괜찮은 데 찾느라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가성비 좋고 만족할 만한 데 먹느라고 계속.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그냥 조금씩 다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는 제가 됐고요. 갖고 싶은 거는 더 유치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갖고 싶은 건 별의별 게 돼. 근데 제가 이때 지금도 그렇지만 사업에 엄청 몰두가 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일 갖고 싶은 건 뭐냐면 핀이더라고요. 핀. 저는 지금 이 순간 다이아몬드 핀 제일 갖고 싶고요. 그래서 사파이어 핀과 아메이스 6천만 원, 뭐 에메랄드까지는 됐어요. 그 뭐 목걸이.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가면 그때는 지금은 사실 스왈로브스키 목걸이를 안 샀어요. 안 샀는데 뭐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갖고 싶은 거 다 엄청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연말 보너스가 나오고 그러면 그걸 다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사는지 아세요? 돈이 있으니까 안 갖고 싶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게 왜 갖고 싶냐면 돈이 없으니까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남이 가진 게 다 부럽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도 살 수 있고 별로 안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쇼핑을 제일 많이 했냐면 한 파운더스 피스 정도 됐을 때 연말 보너스 나오고 이럴 때 막 연말 보너스 나오면 이걸로 명품 가방을 200만 원짜리 살까 300만 원짜리 살까 면세점에 가서 살까 어디 가서 살까 맨날 들여다보고요. 근데 에메랄드 정도 되니까 굳이 안 갖고 싶어요. 저는 요즘 10만 원짜리 가방도 사고 메이크 없는 옷도 사고 막 사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명품에 집착했을 때가 제가 조금 뭔가 덜 채워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제일 쇼핑을 많이 했냐면 아메 사업 안 하고 그 일본에 가서 3년 동안 주재원 생활을 했을 때요. 그때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어떠냐면요. 마음이 굉장히 헛헛해요. 그래서 마음이 헛헛하면 그걸 뭘로 채우냐면 꼭 물질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통역을 하고 나오면 통역에서 받는 돈이 있죠. 아메 사업을 안 하는데 아메에서 따박따박 돈이 나오잖아요. 통장에 계속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일본에서 이제 나와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가면 항상 면세점을 빌리잖아요. 면세점에서 맨날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르고 또 한 달 나와서 일주일밖에 안 살잖아요. 통역은 한 3, 4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무 옷이나 입으면 돼, 있는 옷. 근데 매달 나와서 그렇게 옷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았어요. 되게 물건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봤더니 그 헛헛한 마음을 그 물질로 다 채웠더라고요. 주변에 혹시 물건을 계속 사시고 백화점에 자주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 내적인 게 꽉 차면요, 물질적인 욕구에 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물질에 집착하고요, 부자면 경험에 집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많이 노는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요즘 가난한 사람이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놀고 경험하고,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50명의 골드 소비자.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매달 50만 원씩 착착 장수를 해주는 그런 골드 소비자. 아직도 없습니다. 50명이. 안 됩니다. 갖고 싶고요. 든든한 파트너. 제가 손 안 대도 든든하게 혼자 알아서 하는 홈미팅도 알아서 하는 파트너 갖고 싶고요. 함께 성장하는 다이아몬드 파트너도 갖고 싶고요. 핀 이런 거 많이 이제 저는 많이 동그라미가 쳐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갖고 싶은 거는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는 아직도 플러스를 하는데요. 별로 안 쓰게 돼요. 왜? 사면 되니까. 근데 안 사고 싶어요. 진짜 신기하게. 가고 싶은 거. 저는 요즘 사실 가고 싶은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도 제가 이 사업을 30대 초반에 만나서 엄청나게 이제 몰두하면서 메인 잡이랑 이 일이랑 뭐 아이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늘 가고 싶은 데는 어디냐면 리더십 세미나로 나온 데였어요. 코타키나발루를 그렇게 리더십 세미나로 몇 회를 가는데 한 번도 못 갔고요. 결국 갔어요. 2014년에 파트너와 함께 첫 여행을 제가 코타키나발루 두 번째 여행이었네요. 갔고요. 그다음에 브루나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메 여행으로 또 한 번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루나이도 가야 되겠다.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쭉 다 적었고요. 근데 아직 안 가본 데 많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후쿠오카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가족과 함께는 오사카 여행 갔는데 여기에 후쿠오카가 적혀 있었네요. 저희가 3주 전에 저희 이진아 사인 그룹에서 프로모션으로 저희가 한 10분이 후쿠오카를 다 같이 2박 3일 다녀왔고요. 매해 그룹 본사 투어 가기. 매해는 못 갔죠.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선운사? 뭐 되게 좋다면서요.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직 저는 못 가봤어요. 템플스테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혼자 가서 저는 혼자 가서 이렇게 뭐 절은 잘 못하지만 절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사색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용하게 핸드폰 좀 꺼놓고 아직 못 가봤고 캠핑장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크루즈 여행 이제 가겠죠. 지중해. 부모님 보내드리는 것도 목표고요. 뭐 여수 밤바다, 정동진, 하슬라 호텔 1박 굉장히 사소한 거를 누가 어디 갔다 왔다고 하면 제가 다 적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조금씩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파트너들 데리고 가기. 요즘엔 여기 뭐가 많이 적혀 있냐면 그 뒤에는 제가 여기 안 올려놨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기. 여기를 내가 다 싸서 가기.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랑 이제 여행 갈 때 저는 다 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 쏘는 사람이 됐고 이제 친구들이랑 갈 때도 내가 어디 쏘기.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요. 매해. 그런 거 하고 싶고. 그리고 네. 계속 지금 이제 가고 싶은 곳을 많이 적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적힌 건 이거네요. AU고 지중해 크루즈. 같이 갈 파트너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는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적어놨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만 남냐면 사실 가장 남는 건 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도 사실 제가 엄청 성장이 목말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1억 버는 사람, 8천만 원 버는 사람 이런 게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살짝 부끄러워서 가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렸는데 하나만 잘 안 보이죠? 뿌옇게 해갖고 안 보이는데 그냥 강의 잘하는 사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의하면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강의하시면 막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사인 받으려고 막 줄이 엄청 섰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제가 어쩔 땐 비전이었고, 근데 뭐 가족여행 경비 다 되는 사람, 엄마한테 1,000만 원 현금 선물하는 딸, 엄마 아빠 뭐 사주는 딸,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엄마를 1,000만 원을 줘라 그러면 안 되고요. 사장님 드리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게스트 초청 비용 100만 원 받는 사람. 저희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신 스폰서가 다이아몬드 할 때 한 60만 원, 근데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는 예전에는 레그별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90만 원, 1시간 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저의 이 퀄리티를 높여나가는 사람. 제가 아직 반만 쳤어요. 에메랄드 되고 30만 원까지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뭐 매달 용돈 주는 사람, 따뜻한 스폰서, 핀, 뭐 이렇게 다 있고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또 적은 게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자녀분이랑 나와가지고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OM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 이종영 사장님, 에메랄드 이종영 사장님이 OM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메랄드 되기 전에 파피티였을 때 이 자리가 아니었죠. 저기 반포였는데 거기서 OM을 하시는데 맨 뒷자리에서 최하연 사장님이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그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를 적었어요. 우리 딸
팝피티에서 OM할 때 뒤에서 멋지게 바라보는 엄마. 그게 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게 저는 이제는 그게 되고 싶어요. 저도 성장하지만 저희 딸도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뭐냐면 돈 버는 것도 좋고 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뭐 어차피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면요. 돈은 따라와요. 돈은 암에서 줘요. 그리고 여행도 따라와요. 그리고 물질도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감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다. 그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 가족, 그다음에 친구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저는 사실 여기 적어놓지 않은 꿈을 제가 지금 하나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교정 중이에요. 발음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덧니가 있었는데 교정의 시기를 중학교 때는 놓쳤고 20대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30대는 너무 바빠 못했고 40대부터는 돈은 있는데 굳이 이 나이에 교정을 해야 되나? 여태까지 잘 살았고 뭐 이 덧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마흔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내 매력이다 해서 살았어요. 살았고 이제 이 교정을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돈은 있는데 교정을 하고서 별로 안 좋아지신 분을 몇 분을 봐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이 나이에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교류하는 선배들이 치과의사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왜 교정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확신을 주면 난 하겠는데 시기를 놓쳤고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도 괜찮다 그랬더니 그것만 고치면 너무 인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살까지 살 거냐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는 120이거든요. 건강하게 120. 건강하게 매일 25cm 라이드 타고 뉴트리 먹고 막 50알 먹고 건강하게 120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120이라는 나이를 듣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70까지 살 거면 교정을 안 해도 된대요. 근데 100살까지 살 거면 하래요. 오빠 난 120까지 살 건데요. 그랬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막 이 발치를 하고 이 나이에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교정을 한다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나이에 왜 하냐 고생스럽게 지금도 너무 예쁜데 그 덧니가 근데 이 덧니가 너무 예쁘다고 한 친구들은 교정을 안 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교정을 한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교정을 하면 새 삶이 펼쳐질 거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나도 하고 싶은데 막 물어봐요. 저한테 치과 정보 물어보고 요즘은 얼마니 해서 제가 막 정보를 주거든요. 그럼 뭐라 하냐면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을 교정을 먼저 시켜야 돼서 내가 지금은 못해.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교정하면서 돈 생각은 제가 안 해봤어요. 에메랄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강의를 많이 하니까 철길은 내가 못 간다. 딱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철길을 안 가는 교정이 또 있대요. 설측 교정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이 많이 새는 거예요. 막 자세히 보셔. 막. 나중에 이따가 웃어드릴게요. 20대는 철길 까셔도 돼요. 지금 나이 반백살에 철길 깔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설축으로 가서 이 안에서 교정을 하고요. 안에는 안 보이게 뭐 크리스탈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건 얼마에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근데 비싸대. 나 비싼 건 괜찮다. 그래서 뭐 얼마야? 2배 비쌀 때 1.5배에서 뭐 몇 배 비싸대요. 그래서 돈은 됐고 그러면 결과물은 확실하냐? 그랬더니 결과물은 확실하고 단지 기간이 조금 6개월 정도 긴대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런 돈에 상관없이 결정하는 것도 전 다 100%이 아메의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정을 결정한 날 저희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저희 집에 있었죠. 애를 봐주러. 엄마의 평생을 내가 드디어 풀게 됐다. 그랬더니 뭐냐? 내가 교정을 하게 됐다고. 저희 엄마가 제가 한 30살 되면서부터 교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열 몇 살 때 교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집안이 어려서 교정을 못 시켜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교정을 안 해도 되는 저희 동생이 30대 하고서 엄청 예뻐졌단 말이에요. 저는 굳이 그리고 30대 때 비즈니스하고 막 일하느라 교정을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치과 갈 여유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하냐? 그냥 다이아몬드 되고 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요. 뭔가 맘먹었을 때 돈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맘먹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탁탁 쏴줄 수 있는 제가 연말 보너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뭐 레빗 보너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줄까 하다가 저희 친정 식구들 돈 보내줬어요. 저희 엄마 드리고 제 동생 드리고 제 조카 주고 했더니 이게 웬 돈이네요. 그래서 아무에서 연말 보너스가 나왔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삶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꿈을 적었더니 어느 순간 이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이 저는 지금도 너무 좋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여행이에요. 그래서 가족 여행 갈 때 다 제가 돈 내서 친정 식구들이랑 해마다 여행 가고요. 여행 가면 저는 또 뭐에 집착하는 사람이냐면 기록에 되게 집착을 해서 기록을 좀 남겨두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 제 돈 내고 다 한 건데 아메 여행 가면 아메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사진 작가 다 붙여가지고 이번에 시드니 사진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저는 하와이 같은 데 가면 100만 원 주고 사진 찍어요. 근데 3일을 쫓아다니면서 100만 원에 2시간. 근데 3일을 쫓아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사실 다이아몬드가 되면 다 이루어질 셈입니다. 여행 가는 거 너무 좋아해서 사진 남기고요. 2019년에 제가 하와이를 한번 갔었고, 가족여행이. 4년 지나서 또 이제 가족여행 가서 아이들 크는 거를 또 같이 남겨두고, 그러니까,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 비즈니스가 도구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큰애는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학연수 있어요. 어학연수 가서 엄청 놀러 다녀요. 근데 저는 제가 20대 때 이렇게 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 한이 되는 거 뭐냐면 그때 배낭여행 못 간 거. 그냥 과외 한 걸 가지고 배낭여행 갔으면 돼. 근데 그 배낭여행 갔다 오면 또 한 달 아이들의 과외를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 가면서 보내면서 영어 많이 하고가 아니라 실컷 놀다 오라고. 그랬더니 엄청 놀아요. 지금 렌트까지 해가지고 뭐 온 미국 전역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아이의 자산이 될 거라는 걸 알고요. 그 사이에 또 아메 사업을 하는 중에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제가 이제 부부여행을 처음 아메에서 보내준 부부여행을 처음 갔단 말이에요. 갑자기 덜컥 둘째가 생겨가지고 12년 만에 그 아이는 또 이제 발레를 하는 발레 소녀로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아이도 잘 자라고 그래서 좋은데 저예요, 저. 이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처음 나왔을 때 첫 세미나. 화목토 제가 미팅을 나왔는데 화요일 OM 듣고 목요일 OM 듣고 토요일 날 세미나를 나왔거든요. 다 젊으시죠? 가운데 딱 이 핑크 옷이 이진나 사장님이에요. 너무 예쁘시죠? 그 옆에 이유경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 위에 김대현 사장님. 유일하게 안 늙으신 분이 김대현 사장님이시네요. 첫 세미나. 저만 문현정 사장님은 이때 카메라 갖고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고 저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카메라를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10여 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에메랄드 됐을 때 사진이고 다른 분들 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들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일본어 통역이 이제 메인 잡인데 또 일본어 제가 좋아하는 통역이랑 또 아미 비즈니스랑 연관지어서 새토리스케가 왔을 때 또 큰 무대에서 펑션 무대에서 제가 통역을 하는 또 영광을 가지게 되었고 비즈니스 하면서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연말에 지금 엄청 송년회 많으시죠? 뭐 드레스 코드를 뭐 하네, 뭐 드레스를 입네, 어쩌네, 입고 싶네, 어쩌네 하지만 입고 나갈 자리가 없어요, 저희가. 드레스를 입고 어딜 나갑니까? 하지만 저희는 드레스를 입고 나갈 자리가 준비되어 있죠. 내년에 또 저희 워커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내년 워커힐은 또 뭘 입어야 되나?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자로서 연예인으로 살 수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더니 일본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계속 어떤 꿈을 적었냐면 계속 이런 꿈을 적은 거예요. 일본에 뭐 2018년, 뭐 2019년 이럴 때는 바디 프로필 찍기, 영어 회화, 골프 라운딩 갈 실력 만들기 이거 말고 적은 것도 없어. 적은 것도. 이거 세 개인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조금 프로필은 하나 찍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선뜻 결실 못 하겠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7070이 뽑혀서 바디 프로필 찍으시라고 딱 2주 남겨두고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2주 동안 겁나 안 먹었어요. 프로틴만 먹고 운동은 뭐 평소에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뽀샵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찍었고요. 자, 바지를 좀 입혔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는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저는 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아무리 혼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뭐하고 해도요. 이렇게 재밌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메만큼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김미경 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모두 다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저는 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성공이 아니에요. 꿈은 성공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 그걸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기초 원동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올해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마음의 꿈틀거림이 생기죠. 그 꿈틀거림이
꿈입니다. 근데 꿈틀거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꿈입니다. 근데 그 꿈틀거리는 걸 내가 기특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보단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꿈틀거린 마음을 막 쓰다듬어줘야 돼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칭찬해줘야 돼요. 진짜 잘했다. 그래도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만 한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하냐. 자, 이렇게 기특했다면 좀 더 이걸 기특한 내 생각을 무엇인가 현실화해서 이뤄놓게 되면 어떤 게 생길까요? 기특함이 뭘로 바뀌어요? 자신감으로 바뀌죠. 오케이? 자신감? 나 이거 해냈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자신감이 막 1년, 2년, 3년 누적되면 그게 뭘로 생겨요? 그게 자존감이 되죠. 그죠? 그 자존감이 되면 나이가 들면 그게 품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자, 그러면 뭔가 여러분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다면 그럼 그걸 어떻게 현실로, 실체로 만들어내야 될까요? 제가 네, 어떻게 만들지는 저희가 이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꿈을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에서 계속 꿈 적는 연습을 하면요, 자존감이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꿈에다가요, 그냥 꿈만 꾸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기간을 더해서 목표라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근데 아메 사업이 정말 좋은 게 늘 회기년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9월부터 8월까지. 지금 9, 10, 11, 석 달. 4분기가 지났고요. 이제 2, 4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다시 스폰서와 올 회기년도의 목표를 점검하고 다시 리스타트, 재시작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발음 자꾸 세요, 사장님들. 그래서 목표는 왜 필요하냐면 목표가 없으면 실패해요. 목표가 없으면 실패가 아니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목표가 없으면 내 안전 범위를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데요. 컴포트 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하고 있다고 무언가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줌 미팅을 매주 듣고 있다고, 이 그냥 여기 앉아 있다고 무언가 저절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목표도 생기거든요. 두 번째 목표의 위력은 어떻게 되냐면 생명도 연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본인의 생일,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대요. 그때까지만 계속 밀려놓는 거예요. 왜 그냥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하면 제3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엄청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런 암에 여러 가지 속담이 있지만 그 속담 중에 하나 뭐냐면 동삽질 서우물이에요. 알죠? 동쪽에서 삽질을 하면 서쪽에서 우물이 터진다. 제가 이 사람한테 엄청 엘사백을 리테일하려고 겁나 한 달을 이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사. 근데 딴 데 가서 여기는 마음이 너무 떨어지는데 딴 데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이분이 리테일이 돼. 여기서 엄청 3년을 공지를 해서 사업 설명했는데 안 해. 근데 어떤 분한테 한 번 사업 설명했는데 딱 돼. 진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제3의 길이 결국은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썼던 명단에서 나온 사업자들은 별로 없어요. 얻어 걸린 사업자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꼭 정하셔야 되고요. 목표를 왜 안 정하냐면 늘 위험 요소를 내가 더 포커싱을 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늘 걱정하고 뭐 대비하고 이런다고 저희가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늘 가능성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실 제일 두려운 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사람이. 근데 제가 요즘 홈미팅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거절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게 실패인 것 같잖아요. 약간 디폴트, 기본값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이 사업 설명을 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 거절하는 게 기본값이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절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뭔가 리테일이 되거나 사업을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야. 럭키, 땡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사업 설명을 한번 할 거야. 이 사람한테 이 엘사벨 얘기하면 내가 살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절 당했을 때 그 기대감이 꺾여지면서 내가 다운되거든요. 나의 그냥 디폴트를 나는 오늘 거절 받으러 간다. 그럼 마음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저도 그래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요. 기분은 나쁜 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 빵꾸난 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꺼지지 않아요. 왜? 거절할 걸 예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목표 계획의 중요성을 모른다. 그러니까 막 핀도전 하시다 보면 슬럼프 오실 거예요. 근데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1초에 한 9월 정도 지나니까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했더니 맞대요. 원래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거 맞고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멘붕이 한번 올 거야. 그 멘붕이 3개월 단위로 와 이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지난달에 엄청 멘붕이었어요. 근데 멘붕이라고 이미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했잖아요. 이게 멘붕이 안 올 건데 멘붕이라 미치겠네 이게 아니라 멘붕이라고 했지 스폰서가 원래 이게 기본값이지 그럼 뚫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값을 조금 기대를 낮춰놓으면 괜찮아요. 그 대신 어디에 기대를 두셔야 되냐면 내가 오늘 하는 행동에 나는 오늘 이걸 하나 했어. 그래서 제가 요즘 저랑 약속한 건 매일 데모하기예요. 데모만 매일 해도요. 그 사람이 사거나 안 사거나 상관없이 엄청나게 열정이 계속 끌어오르더라고요. 목표 설정은 일단 종이에 쓰고 중요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다 필요 없고요. 스폰서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그래서 결단. 제가 오늘 꿈, 목표, 결단까지 해야 되는데 결단은 뭘 결단해야 되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 결자가요. 결정하다 할 때 결자고요. 자는 끈을 단자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에서 볼 때 내가 뭘 끊어야 되는지만 오늘 결정하고 가시면 이 오늘의 미팅은 아주 성공적이에요. 보시면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하는 그래프예요. 중요도와 시급도가 있고요. 볼게요. 이제 이 네 사사분면이 있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건 지금 메인 잡 하시는 거. 뭐 주부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도 시급할 수 있고요. 아이 학교 보낸 일도 시급할 수가 있죠. 근데 미래 준비도 지금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은퇴를 하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건강관리 자기개발이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근 가장 쇼부가 나는 거는 제가 좀 전문용어를 쓰자면 쇼부가 나는 건 이쪽이에요. 건강관리 시급하지 않은 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인데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종 모임, 취미, 경조 다 굉장히 시급해. 오늘 안 가면 안 돼. 이 모임은 오늘 안 가면 끝이야. 중요하진 않고요.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한 게 이거 있어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시나요? 근데 보면 당연히 여기 1번엔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은근 보면요. 저희가 2번, 3번, 4번. 3번, 4번에 많이 쓰고 있어요. 4번은 시간 쓰면서 죄책감이 있어.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되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중요한 건 3번은 죄책감이 없어요. 굉장히 바쁜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나가라고 합니다. 모임도 나가시고 뭐 취미활동 하시는 것도 다 하시고 경조사도 나가시고 하는데 원칙은 있어야 되죠. 원칙은 미팅과 겹치면 이런 거 못 나가는 거야. 근데 미팅 이외의 시간에 계속 만나시는 건 하시라고. 그래야지 아미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알릴 수 있고 그분의 니즈도 파악하고 어떤 제품을 전달할지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이게 메인이 돼가지고 미팅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에 저희가 조금 시간을 쓰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각종 모임, 취미, 경조사는요. 굳이 가지 않아도 위임하거나 나중으로 미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돌잔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몰라요. 제일 좋은 건 미리 가서 얼굴 보고 이렇게 부의금? 축의금 전달 드리고. 근데 이 중에 이 경조사에서도 가야 되는 건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장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 뭐 밤새 열려 있으니까 미팅 끝나고 9시 반에 가셔도 되고 10시에 가셔도 되고 그래도 조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경사는 마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안 해야 되죠. 4번을 진짜 4번만 끊어도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4번은 끊는 걸로 하고요. 통지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시급한 일에 밀리고요.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어쩜 이 자리에 나오시려고 오전에 늦잠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전에 어떤 모임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정말 포기 리스트를 작성하고 미팅에 나와서 앉아있겠다라는 결단만 하시면 저는 이 비즈니스는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팅에 나와야 이런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차이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책, 평생교육, 책, 매일 할 일을 적어둔다, 목표 달성, 그다음에 일주일에 4번 운동, 습관, 목표,
오디오북, 그다음에 출근하기 3시간 전에 일어난다. 저희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야기하는 책, 오디오, 미팅 이것만 제대로 해도요. 운동, 뭐 다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뭐 10코어에 다 있잖아요. 10코어에 매일 할 일 적어주고 소비자 관리하고 뭐 신뢰 쌓기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만 해도 부자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메 사업이라는 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꿈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포커싱하는 건 이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 내가 매일의 루틴을 겨울이 되니까 저도 진짜 이불 밖은 위험해. 정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원래 애 학교 보내면 빨리 일어나서 아침에 엄청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학교 보내면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침에 저랑 싸운 일하고 엄청나게 진이 빠져요. 오늘부터는 저도 사장님들한테 안 싸우고요. 굳이 왜 싸웁니까? 그냥 결정하고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루틴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하나 볼게요. 10만 원을 제가 첫 달에 벌기 위해서 그럼 계약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제가 설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제가 전화 약속을 잡았을 거고 그리고 스케줄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첫 달에 제가 1000만 원을 벌기 위한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높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에 30명 통화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한테는 당연했던 거예요.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매 주마다 3건의 계약을 하면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3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1년을 달려갔더니 1년 만에 연봉 1억을 달성하게 됐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노하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시스템이 잡혔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는 좀 더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내 고객님들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업 파트너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2년 차 때는 연봉 2억을 달성하게 됐고 3년 차 때는 제가 연봉 4억을 달성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 1년이었다. 그 중에서도 초반 100일. 100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을 제가 첫 네. 또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초반 100일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제 세일즈를 하셔서 본인의 루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뭐 하루에 30통까지 못해도 하루에 한번 3통이라도 해보자고요. 전화 3통, 10명한테 카톡. 매일매일 100일 동안 지금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6일이죠? 6일이니까 100일이면 며칠이에요? 1, 2, 3. 한 3월 한 16일 정도 되겠네요. 자, 3월 16일까지 내가 매일 뭔가를 하겠다는 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이거 여러 개 적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 거든. 그때 지난주 강의에서 신광철 사장님 나오셔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그걸 100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 100일을 해냈을 때 일단은 자존감이 엄청 세지고요. 커지고요. 그리고 내가 맨날 하던 그 루틴의 힘으로 원하시는 걸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리치디보스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려면 오늘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루틴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왜 이렇게 그래도 좀 이 원팀 센터가 한산한가 봤더니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다 가셨어요. 시드니에. 그래가지고 또 꿈을 꿉니다. 내년 이맘때는 나도 여기 있지 말아야지. 그렇죠? 내년 꾹꾹에는 사장님들 다 여기가 텅텅 비도록. 그렇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다른 분들이 텅텅 비어서 다 꾹꾹에서 만나는 그런 꿈을 꾸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